팬데믹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 현재 2만 2천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미국과의 국경의 봉쇄는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첫째, 국경 봉쇄가 늦어졌다는 점, 두 번째는 요양원 관리 실패, 그리고 백신 개발이 뒤처지고 있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공무원들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100일 내 백신 접종 2억 회분의 야심찬 계획은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가 궁금하여 기사를 찾던 중 아틀란틱이라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미국인 친구와 가족들이 불쌍했다. 트럼프의 과학 부정의 악몽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선 정책으로 대유행으로 인한 사상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명을 지르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은 더욱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파리 지역이 새로운 바이러스 파동이 전국을 휩쓸면서 제3의 봉쇄를 겪으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백신 접종에 있어 분명히 유럽을 앞서고 있다. 나의 부모님과 미국에 있는 세 형제들은 지금 백신을 맞았다. 심지어 텍사스에 있는 30대 프랑스 의붓 딸과 그의 남편도 첫 주사를 맞았다. 나는 건강한 63세로서 5월 중순까지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백신량이 줄어서 저보다 허약하고 나이가 많고 더 필수적인 근로자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거의 2달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주사를 맞았을 때 나는 선택 가능한 백신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것이다. 안전과 약물 실험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고 두 번째 복용을 1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자격이 된 날 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확신할 수는 없지만 8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유럽연합이 부분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억 4,600만 명을 대표하는 블럭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고 새로운 백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약사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럽식으로 백신 조달을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이란성 쌍둥이 보리스 존슨은 백신 개발 분야에서 제약회사들과 협력하게 발빠르게 움직이며 책임 우려를 일축하고 최종 제품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미권 접근 방식은 유럽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나아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백신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억 개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루에 평균 200만 명씩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반면 예방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 석 달째인 프랑스에서는 3월 24일 현재 인구 6,700만 명 중 250만 명만이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84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접종을 받은 반면 2,900만 명의 영국인들이 첫 접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유럽에서 생산된 모든 백신이 유럽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백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백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3월 24일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6주 동안 금지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의 좌절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을 가진 다국적 거대 기업인 존슨앤존슨은 유럽에서 코비드-19 백신을 생산하여 병에 담기 위해 미국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백신이나 백신 성분의 수출 전문
금지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다시 그 백신을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